완전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번 먹어보고 상태를 좀 보려고 못 먹겠죠. 괜히 무서워서.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저는 지금 속초 동명항에 와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고를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보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고 고급 어종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게 또 종류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고를 드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보고를 좀 관심 있게 드실 분들을 위해 좀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보고를 찾으러 가시죠. 한때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자는 플래카드도 걸린 시장이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겨울에 어떤 보고를 파는지 살피는데요. 오늘 지치 들어왔어요. 오늘 보고는 안 들어왔나 보네요. 아, 보고 있군요. 그러잖아. 이게 보고잖아요. 까치복, 밀복. 가격이 어떻게 돼요? 까치복, 밀복? 까치복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키로에 5만 원, 작은 거는 3만 원. 아, 밀복은요? 밀복 요 정도 같으면은 키로에 5만 원 받고 더 큰 거는 7만 원 받고 돼요. 이날은 두 종류의 보고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동해 쪽 시장에서 주로 파는 까치복입니다. 흔히 보고하면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맛있다며 황제의 음식처럼 포장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선 꽤 고급스러운 횟감이자 접대용 음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하면 값비싼 음식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양한 부위로 여러 요리를 만들어내는 고급 음식점에 한해서겠지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까치복은 보고류 중에서도 매우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물론 전량 자연산이라 어획량이 줄면 가격이 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보통은 봄부터 여름 사이 많이 잡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마리당 15,000원 전후, 킬로그램당으로는 2만원 정도 했던 것이 까치복인데요. 그런 까치복도 일부 관광지 시장에선 보고라는 이유만으로 비싸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물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킬로그램당 5만원이면 다른 훌륭한 선택지도 많을 테니까요. 또 하나, 동해를 대표하는 보고 중에는 밀복이 있습니다. 표준명은 건복이지만 동해안 일대에선 밀복으로 불리고 있어 진짜 밀복과 혼동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보고는 종류에 따라 맹독을 품고 있는 부위가 제각기 다릅니다. 동해안 일대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복, 즉 상인들이 밀복이라 부르는 것은 독은 있지만 살과 껍질은 식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표준명 밀복은 살과 껍질도 강한 독성을 품고 있어 사실상 식용이 불가능한 보고죠. 흔히 복국에 쓰이는 건밀복과 은밀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명으로 두 글자인 밀복이 식용 불가인 보고라는 겁니다. 이렇듯 도감이나 안내 책자에는 보고 종류에 따른 독성 분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불리는 이름이 제각각이기에 명칭 표준화가 시급한 것입니다. 밀복은 어떻게 팔아요? 밀복은 키로에 7만 원. 밀복 좀 세네요. 밀복이니까. 밀복이 더 맛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저는 보고 손질을 위해 속초의 한 보고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보고는 반드시 보고조리 기능사를 가지고 있어야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야 볶음만을 전문으로 취급하지만 한때는 보고회를 많이 썰었다고 합니다. 이날 회를 뜰 것은 건복과 졸복. 건복은 자주복만큼은 아니지만 꽤 크게 자라는 보고류의 일종입니다. 씌우는 어떻게 씌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빼는 거요? 아, 흔히 곤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말은 정소, 즉 정소가 나왔다는 것은 수컷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식용하는 보고 종류라면 내장 중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정소입니다. 여기 이제 간이 일반 사람들은 고니하고 이거하고 막 헷갈려서 맞아요. 저 뭐나 왜냐면 또 피가 제대로 안 빠지면 고니에도 피가 들어요. 그러면 간이랑 비슷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아, 가슴살 그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 특수 부위구나.
갈비 쪽과 목살 등 뼈가 붙은 부위는 볶음용으로 쓰고 몸통살이 보고회로 사용되는 부위인데요. 뼈에 조금이라도 살이 붙을까봐 세심하게 뜨는 모습입니다. 보고회를 뜰 때 중요한 건 질긴 속껍질을 제거하는 것. 보고는 껍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겉껍질은 물론 속껍질까지 꼼꼼히 벗겨내야 질기지 않습니다. 보고살이 워낙 단단하고 탱글탱글하니 적당한 식감을 내기 위해선 불필요한 자투리살은 모두 발라내야 하는 등 섬세한 손질이 필요한 거죠. 해체가 끝난 보고에는 어떤 부산물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회를 뜨고 남은 뼈와 자투리살과 탕감용입니다. 오른쪽부터 눈알과 피, 창자를 비롯한 소화기관, 보고 지느러미, 아가미와 심장, 그리고 커다란 덩어리는 간 뒤쪽으로는 쓸개도 보이는데요. 지느러미를 제하면 모두 맹독이고 식용 불가입니다. 보고 지느러미는 탕감에 넣기도 하며 알려서 히레사케로 사용되죠. 가장 중요한 건 정소와 난소를 구분하는 것. 수컷의 정소는 보고 내장 중 유일하게 먹을 수 있지만 난소, 즉 알집은 보고의 모든 부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집니다. 특히 산란기인 사물부터 초여름까지는 종족 번식 본능이 강해짐에 따라 더욱 강력한 독성을 띠는데요. 기사를 찾아보면 보고독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수배에 이를 만큼 맹독성이며 성인의 경우 겨우 0.5mg 정도만 들어가도 치사량에 해당되므로 절대로 식용해서는 안 되는 부위지요. 일단 보고독에 중독되면 섭취 후 2~3시간 안에 입술과 혀, 손끝이 저려옵니다. 이어서 두통과 복통, 구토가 계속되며 지각마비, 언어장애, 혈압, 하강 등을 거친 뒤 호흡 곤란이 오고 전신마비로 이어지며 급기야 의식을 잃고 마지막으로는 호흡과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독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어지간한 열에도 분해되지 않는 보고의 알집을 소금에 절여 수년간 숙성하면 제독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해 일본의 한 마을에선 보고알 절임을 특산품으로 내놓는가 하면 전라도의 한 식당에서도 보고알을 10년간 소금에 절여 알젓으로 낸 일화는 보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제법 유명합니다. 보고 껍질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데쳐서 그냥 먹거나 폰즈 소스에 담가 냉채로 이용됩니다. 보고의 정소는 핏기를 말끔히 씻어 탕감으로 준비합니다. 금방 풀어지므로 거의 샤브샤브 하듯 맨 마지막에 살짝 익혀 먹고요. 일식에선 시라꼬라 부르는 이 정소를 굽거나 찌거나 튀김으로 냅니다. 여기선 껍질뿐 아니라 회 뜨고 남은 자투리살도 함께 데치는군요. 그리고는 찬물에 씻어 꼬들꼬들한 식감을 살려줍니다. 동글동글 박혀있죠, 고래충. 간 쪽에 많이 항문이랑 간. 양식 보고는 독이 없다는 게 맞아요? 양식 보고는 없을 수도 있고요. 미량의 독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도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돼요. 탕감에 들어갈 보고 대가리와 뼈도 행여나 묻어있을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번 데치고 찬물에 씻어냅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숙성된 보고 살을 썰어봅니다. 복집이라 보고야 늘 다루지만 회 뜨는 건 실로 오랜만이라는 조리장님. 이날 저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 정성껏 떠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해체할 것은 쫄복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 떴으니까 하나씩 맛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밀복. 해 뜬 지 얼마 안 돼서 질길 줄 알았는데 안 질겨요. 물컹물컹해요. 끝에 이게 보고 향인가 보다. 보고 회가 무미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고 담백할 줄 알았는데 숙성도 그렇게 안 됐는데 감칠맛이 처음부터 상당하네. 맛있네. 이거 폰즈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까요? 야, 이 보고란 게 맛도 맛인데 씹는 즐거움이 있네요. 단순히 쫄깃거리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각사각 씹히는 섬유질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자, 그러면은 이제 쫄복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사실 좀 긴장이 되는 게 보고 때문에 인명사고가 났던 거 대부분이 쫄복이 좀 많아요. 그거 한 몇 년 전입니까? 오래됐는데 추자도에서도 대여섯 분이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쫄복인데 그래도 전문가에 의해서 떠진 쫄복회. 뭐야? 말근육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얘는 상남자 스타일, 이쪽은 되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스타일. 와, 이거 약간 마초적인데요. 식감이 진짜 그 생살에 근육을 씹는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안 남기고 다 씹히네요. 희한하게. 이게 밀복이 씹으면 씹을수록 좀 고소한 맛이 나고 얘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기름장에다 찍어 먹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양이 많다 싶었는데 오늘 이거 다 먹고 가야겠네. 이거는 자투리살을 숙회 형태로 살짝 데쳐냈죠. 이건 사실 초장도 초장인데 이 폰즈 소스에다가 와, 이게 맛있네. 그렇지. 아주 부드럽게 살짝 이렇게 닭 샤브샤브 같은 쫄복 껍질인데 어우,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이건. 와. 밀복 같은 경우 껍데기 이거 참 별미죠. 그냥 근데 이 머리가 아픈데 이 양쪽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쫄복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든 적당히 밸런스가 두루두루 갖춘 이 밀복을 다시 한번 또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표준명으로 등재된 이름과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름과의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오늘 제가 먹었던 이 밀복, 원래 표준명은 건복입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거 밀복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오늘 여기 시장에서는 황복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황복은 서해안 쪽 일대에 서식을 하는 아주 고급 복어입니다. 주요 산지라고 한다면 뭐 북한강, 임진강 쪽의 하류 쪽, 그리고 금강 하류. 근데 그 황복이 동해안에서 쉽게 잡히는 어종이 아닌데 어떻게 황복을 가져왔을까 해서 봤더니 쫄복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쫄복이 약간 누리끼리 해서 황복이라고 불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체계 기술된 이름과 실제 상인들이 부르는 이름의 차이에서 오는 혼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복어는 어떤 복어일까요? 보통 참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은 참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없지만 서해안 일대에서 나는 황복, 정말로 커다란 거 제대로 된 거 한 마리가 50만 원 혹은 시가로 100만 원 이상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복인데 동해안 일대 혹은 남해안 일대에서 참복이라고 유통되는 거 대부분이 다 자주복이에요. 자주복 같은 경우는 등에 작은 검은 점들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고 참복은 그 검은 점들이 없습니다. 참복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 서식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 유통되지는 않아요. 자주복이 그 다음으로 좀 고급복으로 취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보호류들이 까치복도 있고 이 쫄복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게 표준명 건복이죠. 복어 종류마다 또 독성의 분포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살은 대부분 먹어도 되고 장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정소, 즉 이리만 먹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껍질이 별미잖아요. 이 같은 경우도 산란기에 한해서 쫄복같이 일부 종에 한해서는 약독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고 콘텐츠는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간략하게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번 먹어보고 상태를 좀 보려고 못 먹겠죠. 괜히 무서워서. 무서워요? 아니, 운전할 때 둘 중에 하나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의식을 잃어도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핸들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